네, 우리 연세신통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시청과 그다음에 구독자가 늘어서 감사한데 가능하면 시청하시고 또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안아사 안면마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를 이제 안면마비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구안아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면에 마비가 오는 거는 뇌신경의 7번 신경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뇌에서 바로 나오는 얼굴의 이제 신경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이게 어떤 풍인가 아니면 이제 뇌에 어떤 문제가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게 잘 생기는 원인과 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날지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뇌신경이라는 건 뇌에서 바로 나오는 거고요. 이 얼굴로 가는 이 안면신경은 몇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먼저 이제 얼굴에 이제 표정을 조절해주는 신경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혀의 앞쪽 3분의 2의 입맛을 담당하는 또 감각신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면서 감각신경인 거죠. 그리고 이 신경의 주행 부위는 우리가 보통 안면신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안면에 이제 여러 가지 표정을 움직여주는 신경의 분포를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보통 대변을 합니다. 이렇게 쭉 퍼져 나오죠. 퍼져 나오는데 이 퍼져 나올 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온 요 뼈를 유양돌기라 그래요. 유양돌기 안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요 돌기가 하나 있죠. 돌기 안쪽으로 가면 요 안쪽에 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나올 때 보면 요 뼈가 우리가 축두골이라고 그러고 축두골과 요 앞쪽에는 우리가 노란 뼈를 저평골이라고 그래요. 요 두 뼈 사이 근처에서 나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경은 이렇게 뇌에서 나올 때 어떤 구멍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뼈나 이런 조직이 꽉 어떻게 맞물려지고 주변 조직이 많이 굳어지면 신경이 불편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경에 어떤 마비나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위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턱관절이 이렇게 위치하는 부위입니다. 턱관절이. 이 턱관절이 위치하는 부위인데 이 턱관절은 이렇게 앞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하악으로 돼 있지만 근육은 양쪽에서 이렇게 턱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고 위로는 축두근이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저작근이 있죠. 그래서 이제 턱을 움직여 주는데 우리가 턱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주면 좋은데 어떤 비대칭이죠. 한쪽의 근육이 너무 긴장되면 턱도 이렇게 좀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도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하가 한쪽 턱에 더 걸릴 수가 있고 이 턱이 바로 축두골에 걸리게 됩니다. 부하가. 그러면 이 축두골과 이 저평골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에 약간 부담이 걸리고 한마디로 긴장도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주로 이제 구안아사가 잘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도 이제 구안아사가 한 2번 정도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도 왔는데 또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턱관절의 문제, 특히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죠. 비대칭성. 그래서 잘 유발하는 원주에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두 번째 이 턱의 움직임은 상부 경추 1, 2번의 밸런스하고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뒤에 경추가 있는데 경추의 위쪽에 좌우 근육의 긴장도와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이쪽의 긴장도가 더 오른쪽에 많으면 오른쪽 턱주의 긴장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위가 긴장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턱은 그냥 움직여 주는 것 같지만 이 부위의 긴장도가 더 생기고 이 축두골의 긴장도가 생기면 바로 요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안면 마비가 잘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는 턱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부 경추가 문제인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목을 언제나 잘 관리하고 요새 엎드려서 잔다든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턱을 많이 누른다든가 지속적으로 이쪽 부위에 밸런스가 틀어지게 하는 건 되게 목에도 안 좋지만 이게 안면마비가 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근데 주로 안면마비가 오는 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주로
많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옵니다. 즉 뭐냐면 신경도 언제나 이렇게 면역학적으로 안 좋을 때 좀 더 안 좋아지고 거기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면 안면마비가 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몸이 많이 피곤해서 면역적인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신경에 문제가 오면서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면마비가 올 때 주로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어떤 식으로 느끼시냐면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행부가 이쪽이기 때문에 요 바로 우리가 귀 뒤쪽 그다음 요 유양돌기 요 부위에서 좀 통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얼굴에 느낌이 좀 이상하게 오기도 하지만 주로 느낌이 혀의 느낌, 혀의 약간 입맛의 감각도 좀 편측으로 한쪽으로 앞쪽에 입맛을 느끼는 느낌이 슬쩍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내가 이쪽에 입맛이 좀 떨어지고 귀 뒤가 되게 뻐근하고 아프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빨리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턱 주위의 근육을 풀고요. 턱을 제가 모빌라이즈 하는 거는 전번에 두통을 없애는 법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턱은 주로 이제 긴장을 하면 뒤로 많이 들어가니까 입을 벌리면서 앞으로 미는 형식으로 모빌라이즈를 하고 목을 좀 많이 풀어 주셔야 되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유양돌기 주변을 많이 이렇게 풀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좀 좋아야 면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술을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통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진행이 안 되고 빨리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좀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수행요법하고 이 신경이 주행하는 이런 부위를 좀 빨리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